그래서 이제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처음 듣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워있는 카드가 있고, 이렇게 누워있는 카드가 있고, 그죠? 좀 엉뚱하죠. 앉아있는 카드가 있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자, 이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내가 못 눕죠. 그죠? 간격이 있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도, 패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이 사람이 유리해요. 왜냐면, 가진 사람은 탑에 있는 사람 못 잡는데, 탑에 있는 사람은 발 잡고 빠르게 패스를 시키는 거. 이런 당연히 불리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이 나 패스하려고 올 때 먼저 잡거나, 그죠? 할 수 있는, 끌어들이고 유리한 가드를 만들 수 있어. 당연히 앉아있는 가드가 조금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을 이해하고, 조금 간격이 있으면 빨리 앉아서 가드 세팅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그러니까, 그래서 누워있으면 다리 역할이 중요하죠. 왜냐면 손으로 상대 잡을 수 있으니까 발로 맞고, 이제 이 사람이 날 잡거나 하면 기회를 봐서 상대방을 다시 잡고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조금 떨어져서 내가 앉았어.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발의 역할이 그죠? 중요하지가 안 중요한 건 발은 필요한데 손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 사람이 날 잡는 걸 방어하고 내가 먼저 상대보다 먼저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팔을 더 쓰고 먼저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모든 그래플링은 잡기 싸움이에요. 먼저 유리하게 잘 잡으면 같이 세팅하기 편하고 잘 할 수 있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앉는 자세를 취하면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게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버터플라이 가드, 시팅 가드라고 하는데 다리를 모으시고 겨드랑이 붙이고 사다충 가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맞아요. 그렇죠. 잘 넘어간죠. 그죠? 내가 이러고 멀리 있으면 이 사람이 날 잡을 때 그럼 쉽게 들이고 있어 이렇게. 그지? 그러면 손해잖아. 내가 앞으로 숙이고 있어야지. 그죠? 이 사람 내가 다 잡으러 오거나 하면 내가 팔을 여기서 잡고 할 수 있는데 멀리 있으면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잡기 전에 이 사람이 날 먼저 잡아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항상 잡혀요. 옆으로 앉아도 마찬가지. 옆으로 앉아도 자세가 낮추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달려들면 그냥 하나 빼고 테크니컬 스탠드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자세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발로 밟을 수도 있어. 발로 밟고 옆으로 패스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없어. 그죠? 내가 그거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세는 항상 전투적으로. 자세가. 잘 서있어. 똑바로 서있는 사람도 있어. 중요한 건 뭐야? 이 사람을 이렇게 안 봐도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보려고 몸이 이렇게 되는 거야. 몸이 어떻게 돼? 젖혀지잖아. 손으로 이마를 툭 밀어. 툭 민 다음에 다시 잡고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 발의 위치만 알면 돼. 그리고 한 사람 들어가면 그죠? 발의 위치가 굳이 얼굴 보려고 자세히 했나?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죠? 그래서 항상 그거 생각을 하고 계셔야죠. 물어보면 그냥 항상 자세 치고 다리 위치만 알고 있으면 돼. 그죠? 이 사람이 패스하려면 오잖아. 오면 기회가 되면 내가 상당히 잡을 수 있으니까. 자, 보면 이제 그냥 누우면 패스죠. 그래서 다리로 골반을 막으면서 묶거나, 그죠? 요새는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슬라이딩이나 커팅을 당하니까 이렇게 안 눕고 그냥 아예 과감하게 다리를 벌리고 눕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전에는 항상 다리를 뻗었는데 제가 아까처럼 이제 커팅을 당해. 상대방이 슬라이딩으로 패스하거나 이제 포레한더 패스를 바로 시도하기 때문에 머리 박고 패스하기 때문에 가드가는 게 더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서로 계속 공방이 길어지는 거죠. 그냥 뒤로 과감하게 누워서 오픈 가드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죠? 물론 이제 상의를 못 잡는 경우도 가드 가는 방법이 당연히 있죠. 무릎 하나 넣는 사람도 있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막 쑥 집어넣어. 쑥 이렇게. 당황할 때 니꺼 쑥 불러. 니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가드 가는 게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해했어요. 그냥 전통적인 방식은 당연히 상대방 숙이고 들어오면 상대방 먼저 잡고, 그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을 뻗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이쪽 발을 뻗어요. 그죠? 그러면 다리 휘둘러서, 그죠? 베라의 발을 쓰고요. 그죠? 잡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누울 거면 이쪽으로 뻗어요. 그죠? 바지를 먼저 잡으면 다시 이제 델라이바로 가는 거는 내가 한 번에 클로즈 가드로 갈 수 없을 때는 그냥 델라이바로 가서 묶어놓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서 기회가 되면 다시 내가 엉덩이 들어서 클로즈 가드로 가거나 라쏘나 그죠? 라쏘나 그죠? 다시 드라이버에서 밀어면 밀고 그죠? 당겨서 싱글엑스나 자기가 원하는 가좀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포인트 베이스 캠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일단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이 방법 먼저 연습을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원하시는 거니까 그죠? 하나 해서 두 가지 방향 다 해보고 이쪽으로 눕든 이쪽으로 눕든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죠? 하고 그냥 드라이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습을 해보고 팔을 잡고 그냥 컬러는 슬립으로 바로 가셔도 되고 그냥 드라이버 가서 내가 드라이버 가서 잘한다. 드라이버 가서 싸움을 하면 되기 때문에 컬러는 슬립으로 가는 거는 이 사람이 바지를 잡거나 이거 눌러서 팔 치우고 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잡고 당겨서 잡아놓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좀 오픈가 돼서 클로즈 가기 전에 오픈가 돼서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라스트 반라서나 이제 걸어놓으면 좀 방어하기 편하니까 드라이버를 좀 유지해주고 뭔지 아시겠죠? 가보면 이제 싸우면서 이제 기회 봐서 다른 걸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그래서 죽이고 먼저 잡고 한손 부닥치고 여기서 만약에 위험할 것 같으면 내가 다시 일어나서 싸우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이따가 다시 하죠. 그죠? 그죠? 드라이버 가지고 컬러를 슬립으로 가지고 바로 세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죠. 드라이버까지 가는 거는 상대방 앉아있으면 바로 클로즈 가드로 가죠. 외부로 앞으로 가되는데 상대방이 서있으면 일단 중간 단계를 하나 거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클로즈 내가 원해서 가드로 갔어. 그죠? 내가 놓고 슬라이딩해서 드라이버. 근데 이제 기본은 이제 항상 클로즈 가드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부러 이제 클로즈 가드 연습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그냥 찬스 무릎 내리면 상승하고 있으면 클로즈 가드가 되게 힘들죠. 엉덩이를 내가 쭉 높게 들어서 팔 당겨주면 높게 들어서 당겨서 클로즈를 만들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회를 안 준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가는 거는 이제 다른 가드로 가기 편하고 드라이버 가드로 갈 때는 이제 다리 드라이버 훅을 거는 발을 감아서 발등을 허벅지 안에 걸 거예요. 훅을 거는 발에 발등을 훅 거는 발로 엉덩이로 깔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정확한 위치가 되거든. 이 발이 바깥쪽으로 들어 나오면 언제 나오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훅을 유지하기 힘들고 이 사람 그래서 깨기 힘들어요. 이럴 때는 이제 다른 그립을 바꿔야 돼. 운동 그립이나 이런 거 바꿔야 되고 기본 그립에서는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으면 돼요. 오 상해를 잡으시면 돼요. 밸런스 이 사람 밸런스를 깨야지 내가 이제 클로즈를 가든 스윙을 하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 깨는 방법은 이 사람 중심을 잡고 있으면 반대발로 허벅지 밀면 앞으로 한번 살짝 당겨하거나 손을 쉽겠죠. 일어나겠죠. 일어날 때 몸을 세워서 뒤로 가면서 팔을 바꾸시면 돼요. 팔을 이대로 바닥 붙이게 밑으로 치우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윕을 할 수 있어요. 기본 스윕이죠. 내가 힘이 좋으면 들어올리면 좋겠지만 힘이 약해서 들어올리죠. 그래서 근데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 밀고 당겼다가 그죠? 이 사람이 한 세우면서 따라 일어나면서 뒤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서 깨지거든 넘어가요. 그죠? 다시. 내가 이거를 시도하고 싶었는데 똑같이 했는데 손을 짚을 수 있어. 내가 팔컨 못해서 컨트롤 못해서 그래. 그러면 그대로 당기면 그죠? 따라가면서 잠글 수 있어요. 목표는 클로즈 가드로 풀링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연습하는 목표는 클로즈 가드에서 다시 또 서브샷 한다거나 이런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스윕을 할 수 있으면 바로 스윕을 하면 그대로 게임이 끝나는 거고 스윕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스윕 시도하다가 다시 너 근데 스윕 못했어 그러면은 다시 클로즈 가드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밸런스를 깨야 돼. 무조건 밸런스 한번 깨고 그럼 계속 숙이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어날 때 나도 살짝 세우고 바닥을 짚으셔도 상관없어요. 몸을 옆으로 살짝 이동하면 그냥 뒤쪽으로 가는 거야. 팔을 치울 수 있으면 치우고 다리를 넘기시면 돼요. 그죠? 이제 일어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수입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중심이 앞발에 걸렸을 때 그러면은 이 다리를 못 움직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
똑같이 했는데 중심이 뒷발에 있으면 안 넘어가요. 잘. 그죠? 밸런스가 어찌됐건 아니면 손을 컨트롤 넘어간다. 손바닥을 주면 돼야 돼. 그죠? 근데 어찌됐건 만약에 밸런스 깰 수 있으면 이제 다시 클로즈로 월장에 갈 수 있게 되니까 잠가놓고 이제 다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로즈 가든 낙서로 가든 아니면 지금 한 것처럼 무조건 이제 주짓수 시합 룰은 자꾸 가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드를 하고 싶은데 맞잡고 가면 이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잡는 척하고 만든 거지. 그러다가 가수가 있다는 얘기야. 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드 가는 방법이 이제 꼭 맞잡고 서서 맞으면서 가는 거야. 내가 필요하면은 내가 가드 플레이 먼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앉아야 되는 거죠. 거부랑 안전하게 앉고 앉은 다음에 이제 내가 가드로 가면 또 가드 가서 다시 이제 여기서 싸우면 좋은데 내가 여기서 이걸 유지를 잘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 빠르게 변환해서 그죠? 밸런스 깨고 수입하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일어날 때 당겨서 클로즈 가든가 해서 일단 안전한 상태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가드 다시 가드 좋고 서브 모션으로 시도해서 좋고 그래서 게임을 꼭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내가 가드를 가고 싶어 가드 게임 하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가드를 잘 가야지 너 완전히 풀 수 있잖아. 게임 잘 풀 수 있잖아. 처음에 가드 가는 데서 실패해서 당황을 해. 상대방이 막 바로 패스 넘어와. 그래서 당황하기 시작하면은 말리는 거야 상대방한테. 시합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가드 갈 때 내가 안전하게 가드 가는 방법을 알고 가드를 묶어놓고 다시 싸울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가드로 갈 때는 내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패스가 힘들죠. 왜냐면 그립이 없이 상대방 가드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자유롭게 밀 수 있으니까 패스하기 쉬운데 일단 상대방 가드 안에 갇히면 가드를 풀고 상대방 공격을 방어하고 가드 풀고 다시 패스해야 돼. 단계가 여러 단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수입당하고 서브팅 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드 가는 법 반대로 또 상대방 가드에 갇히지 않는 법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돼. 시합을 나가는 경우는 그래야지 이제 시합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